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서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춘천 소양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서일 목사고요. 이 시간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알바니아에서 선교활동을 펼치시는 의사면서 선교사이신 우리 최조용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알바니아는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건 CNE. CNE. 예.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뭐 궁금한 건 참 많지만 일단 알바니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알바니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요. 동유럽 나라입니다. 발칸반도라고 하는 곳의 북서쪽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네. 이웃하고 있는 나라로는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그리고 몬테네그로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네. 예. 알바니아는 성경에도 나오는 사실 민족인데 네네. 예, 로마서 15장 19절에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네. 그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그리스 말로 일리리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일리리 사람들이 오늘날 알바니아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바니아 사람들이 지금 있는 그 발칸반도 지역에 터 잡고 산 지 굉장히 오래된 예, 고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님 이제 목사님이 아니시고 이제 평신도신데 네. 어떻게 알바니아까지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직업이 이제 내과 의사인데 네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어떤 선교사가 될까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네네. 이제 그 선교지에서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의사가 돼서 선교사가 되려고 의대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선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네. 선교사 준비하시던 분들이 나는 어느 나라로 갈 거야 하고 준비할 땐 얘기했다가 막상 네. 파송받을 때는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서 이거 미리 결정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네. 뭐 그때부터 알바니아를 알았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로 나갈 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군의관 마치고 선교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선교지를 정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알바니아에 네. 심재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내과 의사세요. 그래서 네. 그분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샬롬 클리닉을 건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군의관인 저를 찾아오셔서 건축이 끝나면 이제 같이 일하자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바니아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알바니아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알만한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보 사실 이런 데들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또 그냥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소위 말하는 유럽의 화약고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분쟁 지역이고 유럽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지역은 그렇게 패키지 여행도 잘 안 가는 이런 지역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곳에 선교사로 처음에 가시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제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을. 네. 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90년대가 유고 내전이 심했던 맞아요. 시기였어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저는 2004년도에 파송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군의관 마지막 해, 그러니까 알바니아로 가기로 결정했던 해가 이제 2000년인데 그 바로 한 해 전 99년도에 코소보 사태가 터졌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희한하게 위험하다, 위험면 또 끌리는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원래 선교사들이 난민들이나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이제 컴패션도 많아지고. 네네. 그래서 저에게는 그렇게 일단 가서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느낌을 크게 많이 받은 적은 없었고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네네. 그런 민족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건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유럽에는 국경이 없이 분단되어 있는
심리적 분단 이런 데들이 되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코소보 사태가 터졌던 세르비아가 코소보가 세르비아의 한 지방이었는데 막상 그 코소보 자체에는 코소보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제 알바니아인과 같은 민족이죠. 같은 언어를 쓰고요. 그 사람들이 거의 95%를 차지하니까 이제 세르비아 사람들은 그 코소보 땅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깁니다. 과거 오스만 제국과의 독립전쟁을 치를 때 코소보에서 중요한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거기에는 코소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을 뺏길 수 없어서 거기를 이제 인정 청소를 한다라는 그렇죠. 인종 청소. 되게 무서운 말인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아픈 역사가 있죠. 야, 전 세계에 그 전쟁 내전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처음 가셨던 2004년, 그럼 그 전에는 알바니아를 가신 적은 없어요? 그 한 해 전 2003년에 처음으로 이제 알바니아를 정탐하러 가서 좀 보고 왔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뭐 직항이 있나요? 알바니아? 직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가요? 거기 가려면?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알이탈리아라고 이탈리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지금은 많이 생겼습니다. 뭐 터키 항공도 있고 에미레이트 항공도 있고 오스트리아나 뭐 루프탄자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 뭐 거쳐서 가나요? 그렇습니다. 터키를 거쳐서도 가고. 적게는 한 번, 많이 갈아타면 2번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이제 가셔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사 선생님 되게 어렵잖아요. 난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의사가 모자란다니까 나는 의대를 가야지. 이게 뭐 결심만 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의대가.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공부하시고 할 때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우리 부모님은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부모님한테 이제 결심하자마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학생회 고등부나 이런 거는 좀 적당히 하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막내인데 막내 아들이 자꾸만 교회에 가서 사니까. 근데 선교사님 고향이 원래 춘천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춘천에 있는 모교회도 춘천에 있는 중앙 성결교회.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성결인이십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근데 부모님 마음은 뭐 다 비슷하죠, 뭐. 그래갖고 이제 얘가 너무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갖고 어느 날 아침에 너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떡하냐. 저를 이제 역정을 내셨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중간에 그만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막 그럼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아침이었어요. 평일 학교 가야 되는 아침에.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집안에서. 그래갖고 이따가 일단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밤에 보자. 준비해서 만나자. 그래갖고 이제 저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저녁 때 부모님을 뵀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한참 심각한 얘기를 했죠. 근데 부모님이 저를 만류하려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또 한 고집합니다. 그래갖고 고집을 꺾지 않으시니까 부모님이 좋다 그러면 너 이제 선교사 되려고 신학대학을 갈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제 부모님은 선교사 하려면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의대에 가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반대가 좀 누그러지셨습니다. 그 뭔지 알겠어요. 신학교 갈게요. 그러면 그건 안 돼. 더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의대를 갈게요. 그러니까 그래?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거죠. 그때가 그럼 선교사님이 성수고등학교 2학년 때. 네네. 그럼 공부도 열심히 하셨겠네요. 그러고서. 뭐 성적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서. 이제 의대를 이제 진학한다고 그랬을 때 뭐 이제 뭐 아주 좋은 학교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선교사 된다고 의대를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 돈 가지고 의대 공부를 하면 나중에 선교사 간다고 그럴 때 약간 좀 제가 발목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은. 예. 빈틈이 없으시네요. 그 어린 나이에 또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네. 그러게요. 네.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 부모님 평생 소원이 자식 중에 하나가 서울대 가는 거였어갖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 소원 들어드리는 셈치고 서울대 의대를 넣어서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 고향 춘천에 한림대가 그 당시엔 강원대학교가 없었어요. 의대가. 그래서 예, 한림대학에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네. 제 생각대로 계획대로 예, 서울대를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한림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네. 그 당시 제 성적으로 이제 한림대 6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상당히 잘하셨네요, 공부를. 뭐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본과까지 다 해서 네네. 이제. 그래서 네. 부모님 그 돈 안 드리고 입학 수석이 맞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 가셔서 그때 네. 좋아하셨겠네요, 부모님들이. 부모님은 이제 내심 좋아하는 마음 반, 걱정 반. 걱정 반. 네, 그러셨죠. 저 예. 고집센 저 녀석이 지금 마음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네, 네. 그러셨죠. 네. 네. 그런데 의대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러면 학교 다니시면서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네네. 그때 이제 춘천에 예수제자운동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JDM. JDM. 네네. 예, 그곳에서 해외 선교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95년도 겨울이었으니까 네네. 꽤 오래됐죠. 그래서 예수제자운동에서도 이제 해외 선교 모임이 처음 시작되는 네.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대학 들어가서도 계속 JDM을 한림대학교 이제 동아리로 등록도 하고 네. 그래서 JDM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 그리고 학교 공부 이 세 가지를 병행하는 게 아주 큰 고민이자 네. 예,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었죠. 예. 그럼 이제 학비는 장학금으로 하고 네. 활동은 이제 JDM 중심으로 많이 하셨겠네요. 예. 그럼 의료 뭐 봉사도 나가시고 했어요? 의료 봉사 보통 학생 때는 의료 봉사를 나갈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네. 저는 이제 뭐 교회 대학부 활동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JDM에서는 뭐 이제 여러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예, 이제 소그룹 리더 같은 것들을 예,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예.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어떤 선교사로서의 그런 역량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네. 예. 아마도 부모님은 상당히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서서히 포기해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선교사님 다른 형제분들도 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제가 막내고 위에 누나 셋이 있고 맨 위에 큰 형이 있는데 예, 선교사는 저 혼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군의관 갔다 오시고 네. 그래서 이제 파송받아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알바니아라는 나라는 정해졌지만 그 알바니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셋업을 하셨겠네요. 저는 이제 알바니아에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샬롬 클리닉이라고 하는 클리닉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샬롬 클리닉은 이제 샬롬 팀이라고 하는 선교사 팀의 어떤 이제 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갔을 때 샬롬 팀에는 의사가 저를 포함해서 3명, 그 다음에 한의사가 1명.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럼 다 한국 분들이세요? 네네, 한국 선교 단체예요. 이제 GMP라고 하는 한국 개척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소속으로 거기 소속 알바니아 샬롬 팀이었죠. 그래서 팀의 이제 가정이 4가정 그리고 여자 싱글 선교사님 1분. 그래서 이제 9명의 선교사가 한 팀으로 일하는 꽤 큰 팀이었죠. 그렇네요. 이 정도면 아니 알바니아 전체 한국 분이 뭐 몇 명이나 사세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는 조금 적었는데 한 30명 정도 됐을까요? 30. 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입니다. 알바니아. 그렇죠. 예. 거기 가서 뭐 다른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그렇죠. 예.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알바니아가 어떻게 보면은 네. 새롭게 열린 어떤 개척 선교지의 개척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면 알바니아어가 따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언어 훈련은 어떻게 하셨어요?
알바니아어를 어디 외국에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누가 당연히 알바니아 가서 배웠어야 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알바니아 가르쳐 주는 학원들이 알바니아에 있어요. 근데 저 갔을 당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개인 교습으로 알바니아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네. 야, 이것도 쉽지 않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언어로는 영어를 쓰셨을 예. 텐데, 야 그렇게 해서 알바니아를 배우시고 네. 그 현지인 분들과 이제 환자와 의료인으로 이렇게 처음 만나셨을 텐데 이분들이 한국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가 좀 있던가요? 알바니아 분들은 참 불행하게도 네네. 자기 나라 의사들을 잘 믿지 못하십니다. 아이고야,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외국 의사들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좀 사회주의권의 공통점 아닌가 생각도 그런 들어요. 것도 같습니다. 예, 그런 네. 것도 같은데 그래서 또 이제 샬롬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한 3년에서 4년 정도 그 지역에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던 클리닉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뭐 환자들이 찾아오는 환자들 수는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무슨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면서요? 예. 지금은 무료로 진료를 하는데 제가 갔던 그 당시에는 네네. 진료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진료비의 수준이 알바니아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닐 텐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뭐 부담되는 액수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뭐 상관없이 줄을 서고 막 사람들이 올 정도였나요? 진료비는 일단은 이제 거기가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에 네네. 의사를 보고 처방전을 받는 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면에 그 선교병원이긴 하였지만 이제 사립병원이기 때문에 진료를 보고 이렇게 약을 받고 하는 것에 돈을 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료와 돈을 유료 차이는 크죠. 그렇죠.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꽤 있었고요. 그러면 알바니아 분들이 볼 때는 이 샬롬 클리닉은 상당히 수준 있는 의료기관으로 봤겠네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본 거를 떠나서 안타깝게도 제가 거기 갔을 때 경험했던 많은 알바니아 환자들이 참 뭐랄까 아주 기가 막힌 경험들도 많이 했어요. 기가 막혀요? 그 정말 너무 기본적인 것도 잘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해결이 안 돼서 저는 내과 의사지만 이제 내과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과들도 우리가 무리해서 끝까지 환자를 붙잡고 치료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 의료 시스템도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이네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뭐 20년 사이에 알바니아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몰라서 그런데 알바니아는 어떤 산업이 좀 괜찮은가요? 알바니아는 뭘로 돈을 벌어요, 알바니아?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이제 수출이나 외화, 그렇죠. 근데 제조업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알바니아는 그런 뭐 농업 국가도 아니고 제조업 뭘 잘해갖고 그렇지도 않고. 이제 뭐 광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파는 외국 회사가 들어와서 이제 그런 채굴을 하는 정도인데 가장 큰 수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 나가 있는 알바니아계 노동자들이 보내주는 그 돈. 인력 수출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수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 쪽에 나가 계신 분들이 근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려운 나라죠. 국가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데도 거기는 무슬림 국가라면서요? 맞습니다. 알바니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 나올 정도로 초대교회가 번성했던 지역인데 15세기부터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동유럽이 정복되고 그 오스만에 의해서 거의 500년 가까이 식민 지배를 받는 그 기간 내에 알바니아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바니아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70% 정도가 무슬림이고요. 이웃하고 있는 코소보는 약 95% 정도가 무슬림이고 북마케도니아 지역에도 서쪽에 많은 알바니아계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사는 알바니아 사람들은 거의 100% 가까이 무슬림입니다. 야, 소위 말하는 석유 안 나는 무슬림 지역이네요. 맞습니다.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무슬림 민족이 알바니아 민족입니다. 그리고 인종은 이제 백인에 가까운 백인입니다. 뭐 코카소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
코카수스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고? 예, 좀 그쪽 사람들은 저쪽 북쪽에 그렇죠, 그렇죠. 예, 슬라브 네. 계통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여기 남부 유럽에 옛날부터 터잡고 살았던 그러니까 이제 이 일리리 사람들이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뭐 키가 크고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리스나 이탈리아 사람 생각하시면 그 비슷한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이목구비 뚜렷하고 네, 눈썹 맞습니다. 진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수염 많이 나고 힘 좋고. 힘 좋고. 네. 근데 무슬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깝고. 예, 공산주의를 겪었죠. 네. 그 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좀 편견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어떨까? 우리하고 정말 거리감이 느껴지는 나라고 민족인데, 근데 그분들의 성향은 어쨌든 우호적으로 선교사님을 대했다는 거잖아요. 이 알바니아 사람들이 이 남부 유럽 사람들이 보면은 네네. 우리하고 성정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 북유럽 사람들은 비교적 좀 냉정하고 냉정하죠. 이성적인 반면에 맞아요. 이 남부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정이 많고요. 오. 예, 그 뭐 목소리도 크고 웃기도 잘 웃고 자기 집에 막 들어오라 네, 그러고 네, 이 맞습니다. 음식 있으면 같이 먹자 예, 그러고 예, 이러는군요.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있지만 네네. 그거 좀 지나서 친해지면 그러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줄 정도로 핀란드랑 다르네요. 많이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르네요. 네. 그쪽 냉정하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네, 북유럽 사람들은 뭐 철저합니다. 예. 집도 막 떨어져서 있고 막.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는 막 이웃이랑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러네요. 우리랑 그런 면이 좀 비슷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슬림의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무슬림 네.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무슬림 다수의 무슬림 국가가 있고 소위 이제 법 체제 자체가 무슬림 그렇죠. 국가인 나라들이 네.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네, 그렇죠. 이런 중동의 이런 지역은 국가의 법률보다 샤리아라고 하는 맞습니다. 이제 이 꾸란에서 나온 그 법이 모든 법 위에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데 튀르키예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으로 끝나는 많은 국가들은 헌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국민들 숫자의 압도적으로 다수가 무슬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바니아도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어떤 종교적인 핍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다수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 사회였을 때 뭐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린다 그랬을 때 집 앞에서 호적 파가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핍박은 심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뭐 이렇게 종교 경찰이 있거나 뭐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확실히 좀 차이는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동 국가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개인을 놓고 본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확실히 무슬림적인 색깔이 분명히 있다는 느낌인데요. 그런 면에서 선교사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슬림 지역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의료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그 장점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또 이제 방문 진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무슬림 가정들 같은데 방문 진료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가게 되면은 어느 집안이건 이제 환자는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두 명씩 꼭 있어서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무료로 진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약도 무료로 주고 뭐 혈압도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재주고 그리고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땐 제가 이제 그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진료도 받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제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죠. 특별한 환자들. 예, 그런 아주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특히 무슬림 가정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점점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면은 무슬림들이
명목상의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이 알바니아 무슬림들이 아랍어 꾸란을 못 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아랍어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 원리주의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네네. 이 사람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집안 백그라운드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나는 무슬림이다. 그리고 이름도 무슬림 이름을 지은 것뿐이지 사실 꾸란을 읽은 적도 없고 그냥 뭐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났지만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모스크도 안 가고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기독교 복음을 무슬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브릿지와 같이 이렇게 꾸란의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사실 꾸란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성경과 그리고 그렇죠. 교회로부터 이렇게 모티브를 따간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예로 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바이람이라고 지키는 우리가 이제 고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 쿠르반이라고 그래요. 쿠르반. 그래서 양 먹는 그런 그 절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절기가 사실 이제 꾸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제 산에서 바치려고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는 네네. 이야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꾸란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아들이 이제 꾸란에도 이름은 안 나와요. 아들이라고만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이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네. 제가 성경책에서 쭉 읽어주면서 너희들이 몇백 년 동안 지켜온 그런 전통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원래 이야기이고 그 결국 나의 죄를 아들이 대신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러면 무슬림들이 이제 살살 믿기 시작합니다. 네, 믿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 제가 기도하는 것도 다 좋아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성경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는 성경은 또 알바니아어로 돼 있으니까 꾸란은 못 읽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점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 아주 무슬림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낯선 나라 알바니아가 확실히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알바니아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최조영 선교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조금 낯선 나라 알바니아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그리고 선교사의 꿈을 유지해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무슬림 쪽에는 젊은이들이 많죠. 거기는 어떤가요? 예, 네. 무슬림은 자녀를 많이 낳죠. 네. 예, 전통적으로 많이 낳는데 알바니아도 지금 서구화의 물결이 이제 불기 시작해서 그래요? 예, 최근 젊은이들은 결혼도 보통은 막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했는데 요즘은 막 10년 정도는 늦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랑 좀 비슷하게 비슷해져 갑니다. 아이도 적게 낳고 그래요? 결혼도 늦게 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네. 아직도 이제 무슬림들이 압도적인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골이나 이런 지방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전통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통 많이 낳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알바니아가 직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직장이라고 해도 보수가 적다 보니까 이 알바니아 젊은이들의 꿈은 외국에 나가서 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꿈입니다. 근데 예. 그 외국이 이제 동쪽 아니라 서쪽이 그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페이가 세니까. 네, 예. 네. 뭐 똑같네요. 일자리 문제 이런 거는 네네. 낯선 나라에서도 뭐 똑같이 있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 알바니아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도 선교사님 어떻게 같이 선교하시고 그러면 그 클리닉 자체도 나도 의사가 돼서 이런 데서 일하고 싶다 이런 청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제 클리닉과 교회 개척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젊은 의료인들을 네네.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기독 의료인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그런 클리닉도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우리는 그 사역과는 조금 성질이 다른 직접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들이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요 타겟이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커서 네. 리더로 서야 되는데 직장이 없어서 예, 키워놓으면 직장 찾아 뭐 영국의 딸기 농장에 딸기 따러 간다. 이런 일들이 딸기가 너무 멀리 있네. 네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딸기를 알바니아에서 따면 싼데 예, 영국에서 따면 일당이 세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되면서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많이 겪었죠.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와 어려서부터 쭉 교회에서 크다가 청소년기를 복음으로 잘 넘긴 그런 친구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 그럼요. 친구들은 굉장히 기본이 탄탄히 서 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확연히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알바니아 선교가 지금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의 알바니아 선교를 통해서 2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알바니아 전체에 세워졌고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와 제가 속한 선교사 팀은 아까 말씀드린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 알바니아 북부 구체적으로는 알바니아 북부와 그리고 코소보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지역은 선교사 수도 적고 교회 수도 적고 그리고 대부분이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개척하자라는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이 알바니아인인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외지인인 우리도 하지만 선교사인 우리도 하지만 또래의 같은 민족, 같은 사람, 알바니아인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의 선교, 뭐 교회 건물을 얻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를 해나가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선교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저항이 강한데 그것보다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는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들을 해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이제 우리가 세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젊은 차세대 알바니아 리더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표 하에 우리 팀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좀 비슷하네요. 마을 교육 공동체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 근데 200개 교회라니까 막 가슴이 뛰네요. 이게 그러면 신학교도 있나요? 예, 신학교도 있습니다. 예, 신학교도 있는데 알바니아는 교단별로 신학교를 세워놓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 알바니아 복음주의 형제단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교회 전체 연합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교단처럼 강력한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모든 복음주의 단체와 그리고 교회들이 속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교단은 아니지만 한두 개의 교단과 그리고 초교파 신학교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교단에 관계없이 그곳에 이제 다음 차세대 리더들을 신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도록 하게 하고 있죠. 예. 정말 체계적이면서도 그 30년 이 역사 위에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향성이 분명히 보이네요. 성교사님 대단히 큰 일을 하시네요. 그걸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저는 저에게 맡겨진 작은 부분을 할 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최조영 선교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좀 멀고 낯설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을수록 가까워지고 있는 나라 알바니아입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되게 뭐 혼자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가정 단위로 가고 부부가 함께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최조영 선교사님의 이제 배우자 되시는 홍정희 선교사님. 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춘천이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계속
춘천에서 다녔기 때문에 네. 이제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병원이 이제 강동 성심병원이라는 병원인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누나네 집에서 병원을 다니게 됐는데 누나네 집은 고덕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덕동과 천호동 사이를 이제 오가게 되는데 아유. 그 중간에 이제 그 명성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천호국민학교 다녀서 잘 알고 있어요. 예. 그 네네. 이제 제가 레지던트 3년 차가 될 때 명성교회 청년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네. 그 교회에서는 제가 뉴페이스니까 뉴페이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그 새신자반의 교육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새신자 교육을 함께 받고 그리고 배당된 조에 갔는데 홍정희 선교사가 조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청년부의 청년부에 조장. 제가 들어간 조의 조장이었어요. 그래서 조장으로 만나게 네. 됐죠. 돌봄을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조원이니까. 예. 그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 일종의 한 조원으로 만나셨네요. 그렇죠. 네. 다들 교회에서도 참 좋은 만남들이 있어요.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죠. 네. 그때는 뭐 이미 레지던트니까 의사 선생님이셨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지금도 아주 큰 병원이 됐던데.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이제 결혼하시게 된 거네요. 자연스럽지는 않았고요. 네, 자연스럽지 않았군요. 예, 자연스럽지는 네. 않았고, 네. 근데 제 아내는 네. 그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제가 제 아내를 설득시켜서 선교사가 되게 했다. 뭐 이렇게 어떻게 설득시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네. 그렇지가 않고 네네. 제 아내는 원래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아내는 자기가 이제 목회자의 사모가 돼서 목회자와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네. 제 아내는 이제 유치원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저랑 만나게 되면서 네.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내에게. 네네.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아내가 선교도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명성교회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자신 그 선교지에 유치원을 세웠는데 유치원 교사가 필요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 아내가 그러면 내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가야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 막 그 무슬림들이 그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교회 불태우고 막 그런 사건들이 몇 번 뉴스에 났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아내 보고서 선교 훈련을 먼저 받아야 된다. 훈련 받지 않고 선교지에 이렇게 막 모르고 갔다가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다. 막 협박이 아닌데 난 진심으로 얘기를 한 건데 예, 아내를 선교를 못 가게 하려고 예, 제가 그랬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건 제가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내가 선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속해 있는 GMP에서 그 당시에 선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지금은 파이오니어 스쿨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선교 훈련이 1년 동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제 아내가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저에 대한 관심도 네. 아울러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또 데리고 가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아주 그 고도의 거룩한 전술이 이렇게 네. 있었네요. 감사하게도 응답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아내 보고서 이왕이면 나랑 같이 결혼해서 이왕이면 나랑 가자. 선교를 같이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네, 했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아니고 이제 알바니아로. 예, 그래서 제가 설득한 적 없고요. 네네. 예, 원래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었던 자매였습니다. 그럼 뭐 두 분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좀 귀하게 만나게 하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GMP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가셔서 홍정희 선교사님이 하셨던 사역도 그러면 알바니아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겠는데요. 네,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었고 그렇죠. 제 아내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굉장히 크게 했죠. 특히 샬롬 팀에서는 뭐 어떤 때는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건물에 금이 가고 아니 애들이 많이 와서 뭐 먹을 게 부족했다 이게 아니라 건물에 금이 가요. 예, 그래서 네. 막 제가 자제시키느라고 막 그럴 정도로 애들이 막 뛰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애들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뛰게 했더니 처음 들어봅니다. 네, 바닥에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내가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제가 환자 진료할 땐 아내가 저를 돕고, 예, 아내가 어린이 사역이나 뭐 또 미술 치료 전공을 했는데 예, 대학원에서 그래서 미술 활동할 때 이제 제가 아내를 돕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목사님 자녀들이 아들. 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네. 네. 그렇게 두 남매도 알바니아에서 그러면 같이 이렇게 어린 시절 보내고 자랐겠네요. 네, 어린이 네. 모임 할 때는 이제 자기 또래에 맞춰서 같이 그 모임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문 진료 갈 때 애들이 학교 갈 때가 아니라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데리고 가죠. 네, 데리고 가서 네네. 애들은 옆에서 막 페이스 페인팅 하면 이제 친구 또래 되는 애들한테 얼굴 페이스 페인팅 해주고. 방문 진료를 가가지고 페이스 페인팅을 해요? 예, 예. 저는 진료하고 안에서 진료하고. 예, 밖에서는 또 애들 데리고 그렇게 아내는 또 이제 놀고. 예. 지금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가족 단기 선교를 간 거네요. 뭐 그런 동네에서 그냥. 예, 그렇게 된 거죠. 야, 예. 선교사 자녀답네요. 같이 쭉 가가지고 그럼 현지어를 되게 잘하겠네요, 자녀분들. 아, 우리 애들이요? 네네. 근데 이제 학교는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녔는데 이 선교사 자녀 학교가 이제 영어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영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네네. 알바니아어는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놀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뭐 이런 거라서 네. 알바니아어를 그 영어처럼 썩 잘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서바이벌 정도. 네. 웬만한 부모님이 그냥 잘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이거 굳이 나눠가지고 뭐 이거 잘하는 거 좀 덜 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아주 정직하시네요, 선교사님이. 예. 그 지금 자녀분들은 다 장성했죠? 네, 큰애는 이제 올해 만으로 25살이고 네. 둘째는 22살이네요. 근데 아버지 이어서 또 의학 공부한다면서요? 네, 우리 애가 제가 시켜서 의대를 간 건 아니고 의대를 가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겁을 많이 줬는데 힘들다고 너 못 논다고 막 겁을 줬는데 그래도 못 논다고? 예, 예. 노는 걸 좋아하는 네, 애라서 네. 근데 이제 굳이 의대를 가겠다고 해서 헝가리에 있는 예, 부다페스트에 있는 의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걔는 한국어를 꽤 잘하긴 하지만 아직 한국 문화나 한국 의료 시스템에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걔한테 이제 독일로 가서 수련을 받을 걸 제안을 했고, 걔도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독일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아마도 올 하반기부터 독일로 가서 준비를 해서 아마 내년 초부터 독일에 있는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예, 둘째 딸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유 뭐 가족들이 이렇게 3개국에 네, 살고 있네요. 네. 아, 글로벌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교회들하고도 협력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선교회, 이제 지역 교회, 또 우리 국내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선교사 파송교회 네네. 이렇게 해서 하실 때에 그 교회와의 협력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예, 저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교단 선교사이고요. 제 모교회가 또 이제 춘천 중앙선결교회고, 그래서 선결교단은 어느 파송교회가 전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게 되어 있지 않고 1후원, 그렇죠. 2후원, 3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다수의 교회가 한 선교사를 맞습니다. 후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를 후원하는 교단 교회가 이제 여럿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선교 기도 편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저의 선교 소식을 알리고 안식년 때는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네, 그렇게 교단은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교단이 아닌 교회들 중에서도 일부 저를 또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교회들과도 당연히 이제 선교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 이제 개인 후원자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복을 상당히 은혜롭게 그냥 이렇게 모르고 들으면 와 어디 그냥 목사님처럼 너무너무 선교복어를 성경적이면서도 현장적으로 하셔서 참 은혜로웠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알바니아에 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오시기도 하고요. 또 유럽에서 오기도 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예, 오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한국은 좀 멀어서요. 예, 좀 비행기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3분 중에 1분 정도만 실제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동부 쪽에선 가까우니까 유럽이 좀 또 오시고 그렇습니다. 네. 오셔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단기 선교 오셔서? 우리는 오시는 단기 팀에
구성 멤버들을 보고 그분들이 잘하시는 일을 알바니아에 와서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이를테면 뭐 교회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걱정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맞아요. 네. 밥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그런 걱정하세요. 그럼 오셔서 밥을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의 날 이런 걸 해갖고 동네 아주머니들을 초청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쭉 만들어 놓고 이제 시식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정감 있는 그 동네 아주머니들 오셔가지고 네네네. 같이 밥 한국 먹고 음식 먹으면서 손으로 김치 쪄가면서 맛있다고 그래서 드시는. 김치를 찢는 경우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먹기에 괜찮은 그런 한국 음식들. 네. 한국 음식 좋아하나요? 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리더들은요 완전히 인이 박여갖고 우리가 먹을 걸 다 뺏어 먹기도 합니다. 뺏어 먹는다고. 네.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 K-푸드 뭐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혹시 그 지역도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알바니아의 수도가 티라나인데 이 티라나는 아무래도 이제 중심지라서 그런지 유럽이나 이런 서구의 그런 시사적인 거에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요. 많이 발전을 해서 수도 티라나에는 K-팝이나 K-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조금만 변두리로 가거나 저 시골 지역으로 가면 아직도 한국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바니아 모르는 것처럼 맞습니다. 알바니아 분들도 한국 잘 모를 가능성이 높겠죠. 이상하게 중국과 일본은 아는데 한국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중국, 일본을 안다는 게 좀 좋은 의미로 아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나라로 아나요? 그게 좀 이중적이죠. 좀 돈 많은 사람 같아 보면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고, 좀 없어 보이면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니 실제로 중국 분들이 알바니아에 많이 뭐 여행 가세요? 많이 오십니다. 전혀 없어 보이시지 않으시거든요. 중국 분들이 잘 입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기하네요. 하여튼 뭐 유럽인의 눈으로 보는 우리 아시아인이나 한국 사람. 근데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 어디를 가든 눈에 띄시겠어요. 아시아인이 맞습니다. 별로 없을 테니까. 맞습니다. 네. 대개 이제 우리가 있는 동네에는 우리 빼고는 동양인이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갔을 처음에는 그야말로 동네 구경거리였죠. 네. 그래요. 동양인이 한 명 있어도 신기한데. 그렇죠. 동양인이 풀 세트로 풀 세트. 아빠, 어른 남자, 어른 여자, 애기 남자의 풀 세트 여자애까지 다니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환영받는 분위기인가? 신기해서 뭐 괴롭히거나 이런 건 혹시 없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애들은 신기한데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떻게 좀 건드려 보고 싶은데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성교사님 이렇게 친근감 있고 귀엽게 잘생기신 분과 그런데도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다르죠. 다르게 생겼으니까. 20년 전 이렇게 그 네 식구는 정말 얼마나 예뻤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외모적으로도 두 분이 되게 우리 기준에서는 정말 미남 미녀신데 그런 거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그렇군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 어쨌든 익숙해지시기도 하고 뭐 사람이 많아진 건 아시안이 많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샬롬 클리닉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인정받고 그러시겠네요. 네네. 그래서 근데 아직도 알바니아는 동양인들이 그렇게 신기한 것 같아요. 보면은 신기해하고 막 말 걸라고 그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하여튼 뭐 세계는 넓습니다. 네. 넓고 그리고 선교사님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다시 알바니아로 곧 돌아가고요. 네네. 이제 알바니아에 돌아가서 원래 하던 대로 샬롬 클리닉에서 진료하고 가나안 교회와 그리고 이제 코소보에서 가까운 쿠커스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알바니아 북부와 코소보 그리고 북마케도니아에 흩어져 있는 알바니아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팀 선교사님들과 함께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사역들을 할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양육하고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쿠커스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팀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 사역을 함께 할 현지인 간사
리더들을 세워 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정말 은혜 받아서 이 영혼 사역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헌신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무슬림들이 다수인 그 지역에 우리가 의료뿐만이 아니라 많은 접촉점들을 통해서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과 함께 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현지인 리더 또 청년 청소년들 만나는 우리 최조영 선교사님의 꿈과 비전이 알바니아에서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조영 선교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